한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아이들인데, 그래서 저한테 오는 학생들 가운데 보통 훈련 받고 나서 성공하는,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90% 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 소아청소년과 스카이 두뇌세움 클리닉 원장 박세근입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이고요. 소아과 전문의이면서 주로 뇌신경 관련한 전공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두뇌 기능 향상을 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 의사입니다. 뇌신경과학 쪽에 그런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달장애나 혹은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두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좋아지겠다. 학습 기능이 향상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걸 실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또 두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독증 치료 과정에서 효과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고 또 효과가 아주 좋은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하면서 그 통계적인 분석이랑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부도 더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성공률을 높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치료사들 중심의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놀이치료학회나 뭐 음악치료학회, 미술치료학회 이런 치료사들의 학회, 또 대한소아과 학회의 소아청소년과 학회 안에 있는 신경분과위원회도 나가서 많은 그 공부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뇌를 구조적으로 재건하는, 재편성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건축하듯이 하는, 그래서 컨스트럭션의 의미를 가지고 세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런 한 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뉴런과 뉴런의 연결 상태를 기능이 좋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정보 전달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난독증은 실제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난자에 독, 읽을 독자입니다. 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reading difficulty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읽기 능력이라는 게 학년이나 나이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같은 학년 수준에서 비교가 돼야 될 거고요. 그 학년 수준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읽기를 시켰을 때, 소리내서 읽기를 시켰을 때 발음의 정확성이 부족하면 난독이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학년 수준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읽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때도 난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년 수준이랑 역시 비교해서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의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래도 난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훈련을 하면 지금 현 상태의 기능보다는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학생들 가운데 보통 훈련 받고 나서 성공하는,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90% 이상 됩니다. 진짜 유명한 과학고나 뭐 자사고나 뭐 민사고나 이런 학생들도 와서 훈련하고 좋아지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일단 읽기 능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또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언어 발달이나 읽기 발달 이런 쪽에서 1000분의 1초 단위의 그런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두뇌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각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소리의 특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결국 읽기입니다. 읽기가 잘 안 된다? 이거는 언어 기반의 문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읽기라는 작업 자체가 시각적인 암호를 언어의 소리로 바꾸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소리 정보를 기본적으로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청각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처리하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것 자체가 난독증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개 다른 동반 질환이나 동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다른 동반 증상이 별로 없고 읽기에 어려움만 있는 리딩 디피컬티만 딱 있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경학적 결함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하루 3시간씩 보통 한 60에서 70회 정도 훈련하면 학년 수준만큼의 평균 읽기 능력 정도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읽기가 너무 안 되는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 제도권 공부라는 게 주로 강의 듣기 아니면 책 읽기인데요. 책 읽기가 80%를 차지하고 강의 듣기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책 읽기가 안 된다 그러면 학습의 80%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해라 다그친다고만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일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런 클릭에서 훈련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읽기 능력이 좀 향상되기를 바란다면 교과서 수준의 혹은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하의 자기 학년 수준 이하의 책들을 큰 소리로 정확하게 또 천천히 소리내서 읽기를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의 케이스입니다. 그 아이는 서울의 사립 초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4학년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왔는데 계속 시험 공부를 열심히 엄마가 시켜서 매일 12시까지 막 공부시키고 해서 시험에 임했는데 수학 점수를 45점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거 4학년짜리를 데리고 매일 밤 12시까지 2주 넘게 시험 공부를 시켰는데 기말고사 성적이 45점이다. 이건 더 시켜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읽기 능력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읽기 발음도 굉장히 부정확한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물론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매일 오게 됐고요. 근데 제가 5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거 하지 말고 이 클리닉만 다니고 그냥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 학교 숙제 정도만 충실히 하는 거로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낸 상태였는데 시험 공부를 그래도 못했으니까 이제 그나마 45점 맞던 것도 못 맞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결과는 수학 성적이 95점이 됐다는 겁니다.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냥 학교 숙제만 하면서 학원도 다 안 다닌 상태였는데 95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훈련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제가 그 기존에 해오던 소아과 의사의 역할을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난독증 또 두뇌 기능 향상 이런 것들에 몰입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니까 다른 의사들이 다른 소아과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아이들인데 두뇌 기능이 향상돼서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100년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저의 최고의 보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난독증 클리닉,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클리닉을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여러 다른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우리 소아과 원장님들이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널리 퍼져나가서 모든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기대해보고 희망해봅니다.